2부로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시간 가져볼 테죠. 한 번 더 참여한 거 알려드릴게요. 전화는요. 02-2077-6355번이고요. 문자 창구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013-3366-8290번 저희 쪽으로 연락 계속 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부동산 고민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최대한 많은 분들 만나보기 위해서 첫 번째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전 부동산 고고입니다. 어떤 점 네네. 궁금하신가요? 저기 수색 증산 7구요. 거기를 봤거든요. 아, 네네. 네, 피가 2억 6천에서 7천 정도 되던데 네. 지금 재개발 투자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 아니면 차라리 네. 가양동 2단지나 6단지 아파트 네. 사서 들어가는 게 더 나은 건지 궁금해서요. 아, 시청자님 지금 목적이 뭐 투자 목적이세요? 실거주 목적이세요? 네, 투자 목적이에요. 아, 투자 목적이신 거고요. 네, 실거주는 네, 다른 네. 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아, 네. 그럼 투자 목적으로 지금 이 두 곳 네. 저희에게 세 곳 전해주셨는데 부자 아빠가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재개발을 아주 전문으로 잘 파악해드리고 콕콕 집어서 속 시원하게 해드리거든요. 예. 지금 재개발 지역과 또 네. 재건축이 임박해 있는 지역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쪽 그 가양 쪽에 한번 살펴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소형주택. 한강변이어서. 한강변이라서. 네네네. 예, 한강변인데 앞으로 재건축이 되면은 상당히 괜찮아질 것 같다. 네. 예. 근데 지금 가격대가 얼마인지 아세요? 4억에서 5억 정도? 그거는 작은 평수죠. 네. 예. 좀 큰 평수 같은 경우는 5억대 중반까지도 가잖아요. 네. 5년 전과 비교해서 몇 프로나 오른지 아세요? 많이 오른 거 알아요. 그렇습니다. 100% 올랐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색 증산 7구역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 왜 그런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우선 조금 짚어봐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조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아래쪽 한강변 쪽으로 좀 내려가 볼 필요가 있겠죠. 한강변에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 가양대교 주변 같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양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성지 아파트, 바로 이제 성지 아파트가 있고 여기가 6단지인데 이들 지역들은 현재 가격 상승이 5년에 비해서 100%가 됩니다. 지금 이미 22평대 기준으로 5억 중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봐요. 자, 매매가가 5억 중반이고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80만 원 정도. 전세 같으면은 2억 중반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투자 중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자,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차익형과 수익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이야. 자, 수익형으로 보면은 월세 중심인데 수익형이 월세면 3천만 원에 80만 원. 현재 가격대 22평 기준으로 5억대 중반. 자, 그러면 보증금을 빼고 나면은 80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중개 수수료라든가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을 빼고도 단순하게 비교해도 이미 퍼센테이지 수익률은 2%가 안 되죠. 네. 2%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 전세로 투자했을 땐 또 어떠냐? 차익형은 투자를 했을 때 내가 2억대 중반 놓고 5억대 중반이라 그러면 3억 정도의 실투자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앞으로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기는 1993년에 입주했죠. 그래서 이미 벌써 어떻다 26년 차입니다. 물론 1,500세대 좀 안 되는 이런 대단지 규모이긴 하지만 한강변이라는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형 평형 중심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짚으셔야 됩니다. 소형 평형 사실 대형 평형이 아니면 저층. 예를 들면 소형 평이라고 해도 저층 형태면 모르는데 여기는 15층짜리 중층 아파트에다가 소형 평이기 때문에 재건축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용적률이 192%대예요.
용적률이 뭔지는 곧 나중에 이제 별도로 상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 용적률이 200%대에 가깝다고 하면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재건축을 했을 때 그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지 지분을 놓고 예를 들면 소형 평형 같은 경우 실제 대지권 비율을 놓고 보면은 메리트가 상당 부분 떨어진다. 자, 반면에 우리가 수색 증산 뉴타운을 한번 가볼까요? 수색 증산 뉴타운을 가면 제가 꼭 재개발을 추천드리고 해서가 아닙니다. 예, 보시면은 수색 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는 살펴보게 되면은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가 6구역이고 바로 여기가 7구역입니다. 7구역과 6구역이 합쳐서 뭐죠? GS 자이 아파트가 되죠. 여기 합치면은 아파트가 여기는 약 뭐 647세대 조합원 수가 상당히 적어서 굉장히 유리한 곳이에요. 어떻게 여기를 잘 찾으셨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프리미엄이 피가 2억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라고 하면은 자, 현재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주중이죠. 조합원 25평대가 현재 얼마죠? 조합원 분양가? 아세요? 6억? 5억? 4억이에요. 조합원 분양가는 그리고 요게 30평대가 5억이거든요.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일반 분양가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반 분양가는 아직은 책정이 되지 않았어요. 철거 후에 일반 분양을 진행하니까요. 그럼 요 합치면은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25평대 같으면 6억대 중반, 30평대 같으면 7억대 중반에 내가 아파트를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옆에 뭐죠? 수색 4구역에 했던 거 롯데 캐슬. 요거 지금 내년에 입주죠? 여기 30평대가 최초 분양가, 일반 분양가가 5억대 초반이었었는데, 초중반이었었는데, 지금 얼마 가는지 아세요? 프리미엄? 아니요. 아, 모르세요? 예, 지금 8억 5천 정도 가요. 그러면 사실 물론 이런 가치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롯데캐슬과 GS자이 규모 면에서 보면 6구역, 7구역을 합친 것이 조금 더 크죠. 그리고 바로 입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롯데캐슬과 GS자이 놓고 보면 비슷하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요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이미 롯데캐슬과 자이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1억 정도 나거든요. 그러면 롯데캐슬이 입주하고 나면 얼마 갈 것인가? 현재 물론 여기 수색 증산 뉴타운은 서울 전체에서 보면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고 조금 가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지역이긴 한데 좋은 것은 뭐냐? 장점은 뭐다? 바로 상암 DMC가 바로 건너편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요. 또 이 주변 지역에 대한 가치가 앞으로 크게 됩니다. 뉴타운이라는 대규모의 단지가 바로 그런 것들을 견인하는데 여기 6구역, 7구역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바로 뭐가 있죠? 한국전력 변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단점이긴 한데 그래서 그것들을 상쇄하고라도 사실은 저는 재건축이 있는 가양동에 있는 걸 앞으로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도래될 아파트를 하시지 말고 여기 들어가셔서 먼저 해서 수익을 본 다음에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요 여기 사세요. 아, 예. 예,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더 자세하게 좀 알고 싶으시면요 별도로 상담 전화 주시거나 세미나 참석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다행입니다. 투자처를 잘 찾으신 것 같대요. 네, 저희에게 요청 주신 세 곳 중에서는 이 수색 증산 7구역에 투자를 해보면은 좋은 결과가 기대해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부자 아빠가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네, 고민 해결 좀 되셨어요? 네, 또 다른 거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언제든지 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전화로 더 만나뵙고 싶지만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요. 문자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열어볼게요. 뒷번호 7726님입니다. 이번에 헬리오시티 전세를 어렵게 맞춘 조합 입주권 매수자입니다. 세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2년 후가 걱정이 됩니다. 언제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일까요? 참고로 면적은 105제곱미터고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전세 임대를 조금 어렵게 맞추신 것 같은데 2년 후가 벌써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참 고민이 되는 그런 거죠. 바로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9,510세대의 바로 헬리오시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단순히 헬리오시티의 메리트는 과연 전체적인 측면, 즉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으로 나눠봐야 됩니다. 이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대한민국의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디에 가 있는가, 부동산 현황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부동산 현황을 살펴봐야 되고 또 좀 더 축소해 본다고 하면은 강동구와 송파구 내지는 서울 지역의 현재 부동산 흐름을 좀 살펴보셔야죠. 그리고 미시적으로 헬리오시티의 앞으로의 가치, 그리고 주변 지역 송파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슈가 있을 것인가? 이 주변 지역에 현재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주변 지역의 이슈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끝났고 제2롯데월드타워 들어왔고 수서역 개통했고 그다음에 잠실의 재건축이 5단지를 빼고는 이제 상당 부분 대규모는 끝났습니다. 물론 작은 규모의 재건축들은 준비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국제의료 복합지구의 개발 이슈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헬리오시티가 그러면 단독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내 것만 다른 것들보다는 내 거가 더 올라줘야 투자 가치가 있는 건데 내 것도 오르고 다른 것도 같이 오른다 그러면 그 더 이상의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잠실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헬리오시티의 이 아파트가 현재 앞으로는 뭐다? 연계돼서 연동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현재 30평대 중반에 30평대가 아파트가 지금 16억 원대를 전후로 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 또한 리센츠라든가 이런 엘사 아파트를 또한 마찬가지로 그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약간 대려 높은 가격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갈수록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매도의 타이밍은 뭐다? 언제도 좋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여기만의 투자 메리트는 이미 사라졌다. 그러면 앞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부동산 전반적으로 올 전체는 아마도 하향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서울 지역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송파 강동 지역의 강동 지역은 어떤 데입니까? 바로 만천 세대의 입주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강남 지역의 개포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언제 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놓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그럼 언제냐? 자, 봄, 가을 보통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임차는 2년 주기입니다. 2년 주기 때문에 가장 타이밍이 좋은 것은 제가 경험상으로 실제로 저는 부동산을 약 30년 하다 보니까 그 중개에 대한 이 테크닉도 굉장히 뛰어나죠. 그렇다면 1년 6개월 차가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2년이 지나서 2년 6개월에서 3년 차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과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그 기간 내에 매도를 하시죠. 남보다 한 발 먼저 앞서고 아니면 남보다 한 타임 늦게 매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도 시기가 궁금한 시청자님 문자로 고민 해결을 받는데요. 1년 6개월이나 최소 2년에서 3년 있다가 특히 봄, 가을쯤에 타이밍을 잡아보면은 현명할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도 화면으로 바로 열어볼게요. 성수 이지구 투자자입니다. 일몰제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사업 진행이 안 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것은 주택이 아니라 도로 지분이고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이라도 일반 주택으로 갈아탈까요? 라고 9239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몰제는 이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제도죠. 그래서 고민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주택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리마제고 여기까지가 1, 2, 3, 4 바로 1, 2, 3, 4 구역인데 바로 여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 이 세 곳은 이미 뭐다? 조합 설립 인가를 끝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여기 2지구만이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아 보니까 일몰제에 걸리게 되죠. 특히 이 부분이 뭐다? 도로 지분. 재개발에서 가장 수익이 컸습니다. 지금 소문이 나서 그렇게 과거와 같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가재울 4구역에 도로 지분을 투자해서 정말 대박이 난 적이 있죠. 이제 물론 약 한 7, 8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대박이 났죠. 저는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을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투자를 활발히 했었죠. 그래서 이 경험과 이론이 상당 부분 갖춰져 있다고 보는데요. 과거에는 이 도로와 또 우리가 속칭 뚜껑이라고 하는 무허가 건물들이 그야말로 이제 대박의 행진에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도로 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도로 지분은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뭐다? 무조건 나옵니다. 자, 재개발에 있어서만 나오는 겁니다. 재건축에서는 안 나옵니다. 재개발은 나오고 재건축은 뭐다? 재건축은 나오지 않습니다. 재건축은 건물과 땅을 동시에 소유를 해야만 나오는데 재개발은 어느 하나가 요건만 갖춰지면 나오는데 바로 90제곱미터 이상인데 다행히 90제곱미터 이상 있습니다. 문제는 자, 일몰지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일몰지에 되면 뭐다? 꽝입니다. 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를 그대로 가져가야 될까요? 정말 고민이 되죠. 지금 내가 싼 가격에도 팔아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왜 이제 어쩌냐면 성수 1, 2, 3, 4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는 트리마제니까 빼고 이 지구를 보면은 여기가 이미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면은 다른 것들 또한 결합해서 연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의 행정 지침이 4개를 같이 결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굴러갈 내년 3월에 일몰지에 걸리지 않고 잘 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요. 제가 정확한 건 물론 아닙니다만 이 내부적으로 듣기로는 이 안에 내부 갈등, 조합 추진위 간의 갈등 때문에 이것이 조금 늦어진 것이고 설사 그것이 해소되지 않아서 일몰지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과거와 달리 2011년부터 뭡니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만 아닙니다. 과거에는 기본계획에만 들어있었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일몰지에 걸려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재개발이 진행될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담 시간 너무 짧아서 아쉬우시죠?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양팔석 대표에게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소액 투자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부동산계 슈퍼맨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양팔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